저는 한덕수 대행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 내란 때 진짜 뭐 있구나. 그렇지. 100%. 이거는 이거 본인 방어용이다. 이 정도까지 하는 거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더라고요. 예, 본인 방어용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기존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련된 내란에 한 발 담궈서 그런 건가? 왜 지금까지 계속 그런 가설들이 나왔잖아요. 내란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 건가? 근데 오늘 이제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기각 결정에서 이제 내란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판단하지 않은 거긴 한데. 네, 증거 없다.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뭐 내란죄를 판단 내리는 기관은 아니니까 네. 증거 없다지 그게 내란죄가 없다는 사실은 아니긴 한데 네. 이런 것들이 일련의 이제 쭉 나오는 과정에서 그 가담의 정도 여부를 따지는 것. 그래서 이게 너무나 무서워서 어떤 식으로든 일을 하려고 그래라고만 얘기하면 이 사람 행동이 잘 설명이 안 그렇죠. 돼요. 너무 세. 네. 그렇다고 하기엔. 그렇다고 하기에는 네. 그러면 여기저기 이렇게 구걸하고 다니면서 이쪽 눈치도 보고 저쪽 눈치도 보고 그래야 되거든. 근데 점점 그러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 확신범으로 가고 있어요. 예. 한쪽으로. 그리고 미래까지도 자기가 뭔가 어느 정도는 개척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자기 패거리들, 이 패거리들이 또 의견이 동일하다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예, 방안이나 의견은 언제나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흔한 음모론이나 공모론뿐이 안 돼요. 언제나 의견은 되게 다를 수가 있는데 이익이 같을 뿐이야. 이익이. 예. 이익이 같고 그 이익을 해결하는 데에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어. 근데 그 의견이 지금은 몇 개로 합쳐질 수밖에 없어요. 윤을 살려내는 건 안 돼 이제 더 이상. 아, 틀렸지. 그러면 남는 게 뭘까? 국민의힘에서 꼭대기가 돼야 돼. 그것도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한덕수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대선 주자 얘기가 나오니까. 남는 게 뭘까? 하나는 이재명을 막는 거야. 아, 대통령 되는 거를. 네. 이재명을 막고 적어도 이재명의 팀이 네. 적전 분열이 되거나 교란되거나라고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삼는 거고, 두 번째로 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고 쳤을 때도 네네. 집권 이후에 제대로 활동을 못하게 만들 만한 뭔가를 심어 놓는 거야. 거기 이제 헌법재판관 우리 편. 그렇지.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 수사받던 것들. 예. 거기에 대해서도 수주권이 적용이 되느냐. 적용되지 않는다가 다수설이지만 헌재 이거 만약에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 그래서 헌재가 예. 아닌데 적용할 수 있는데 이래버리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끌어내릴 수도 있다. 네. 그렇죠. 그런 계산이 서 있는 것 같죠. 그거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왔습니다. 왜 이완규 같은 인간을 굳이 무리수를 둬가면서까지 저렇게 하는가? 예. 법제처장을 데려다 앉히는 것도 되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법제처장. 말도 안 되는 거죠. 법제처장을. 네. 그리고 이완규는 준비된 것처럼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 사람 당적 문제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완규를 데려다 앉혀놔요. 예. 이완규는 심지어 내란 공모 피의자로 지금 경찰 조사 받고 공수처장이 수사할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함상훈 판사는 고법 판사는 2,400번 행정 버스기사 해고 판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네. 예. 이건 둘은 완전히 적어도 그 공범들이거나 네. 또는 그 공범의 종범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이야. 예. 이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앉히면 어떻게 돼요? 헌재 구도가 오사 구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이 오사 구도가 됐을 때 권한쟁의 심판이나 위헌법률 심판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예, 5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과반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위헌정당 해산 심판에서는 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네. 위헌정당으로 해산당하는 걸 막을 수 막을 있겠죠. 수 네. 그리고 만약에 그 민주당계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대통령 임명 몫이 하나뿐이 안 남아요. 근데 그 하나가 언제 나오냐면 2029년 12월 27일인가 나와요. 엄청 임기면 아니죠. 그게 바로 네. 임기 4년 차 거의 끝판입니다. 그 대선 국면으로 넘어갈 때예요. 그때 물론 임명은 해야겠지. 그때 가가지고 뭔가 건사할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져. 그럼 이 중에 제일 심각한 게 뭐야?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위를 확보하면 이건 과반만으로 되거든요. 예. 네. 5명. 예. 5명 찬성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이제 그 소추, 형사 소추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미 진행되고 있던 재판도 못한다는 소리냐, 아니면 가능하다는 소리냐, 이 부분은 결국 논란이 되고 나면 헌재한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렇습니다. 이때 계속해도 된다라고 결정 가능해.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수사받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네. 재판을 받아야 되죠. 네. 네. 그래놓고 국정에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고 또 난리를 치겠지.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그 중에 하나라도 유죄가 나온다. 네. 그럼 이제 뭐 당선 무효나 네. 이런 쪽으로 끌고 가려는 거겠지. 그리고 위헌법률 심판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는 6명의 찬성이 필요하거든. 과반이 아니라 탄핵과 마찬가지로. 예. 그런데 뭐 한 명을 예를 들면은 흔들어가지고 떨어뜨리라든가 이런 식의 방법들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뭐 국회 몫이라든가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검찰 개혁에 관련된 법률 만약에 기소총으로 바꾼다라든가 이러면 이거 위헌이다라고 얘기해 버릴 수가 있어요.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하죠. 이건 진짜 가능하지. 온갖 개혁 법률들을 다 위헌 법률의 심판으로 넘겨서 논란의 대상으로 만들고 법률의 공포를 막고 네, 이럴 수가 있다고.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네. 시간도 엄청나게 걸릴 테고. 그러니까 5대 4면 되게 많이 걸리겠지. 예, 질질 끄는 것만으로도 이미 한 절반은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은 막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정확히. 아,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한국수는 거의 뭐 내가 네. 극우 세력의 영웅이 되어줄게 뭐 이런 정도로 지금 뽕에 차 있겠네. 네. 대신 날 지켜줘 이거겠지. 네, 내가 이렇게 무리해서까지 우리 편 헌법재판관에 심어놓고 이재명 대통령 못하게 만들게. 그렇지. 거의 이 수준에 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재명이 공포스러운 거야. 네. 공포스러운 거죠. 네. 전 진짜 안 된다. 이익의 일치점은 딱 그거야. 이재명은 안 된다. 이거를 지금 실행에 옮긴 겁니다. 예, 준비돼 있었던 거고 이게 플랜 B가 옮겨진 거예요. 플랜 A는 윤석열 돌아오는 거지만 예. 못 돌아오게 됐고 망했고. 결국 헌재 때문에 안 된 거고 예, 그러면 헌재에다가 알박기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당선을 막거나 네. 되더라도 식물 대통령, 식물 국회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압도적인 국회 의석과 여론의 지지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언론을 이용해서 십자포화를 때리겠지. 그렇지. 쟤는 저렇게 많은 권력을 손에 들고도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행정부 독주, 그다음에 국회와 행정부가 짬짝꿍 돼가지고 독주를 하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막아나서고 못하게 만들고 이럴 수밖에 없을 정도다. 이 정도로 반민주적이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이 이미지라는 게 계속 씌워지고. 네. 그러면 결국 사람 머릿속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리는데 그거 노리는 거지. 근데 교수님 이게 일단 성공하면 그렇겠지만 네. 지금 헌법재판소 직원들도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덕수는 권한이 없다. 그리고 지금 법조인들도 전부 서명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지금 예. 권한쟁의 신청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는 걸리지 않을까요? 4월 18일 전에 해야 되잖아요. 예.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내려야 되는데. 빨리 내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권한쟁의 심판이니까 이게 과반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그러면 나머지 이번에 자신의 뜻을 펴지 못했던 재판관들이 네.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예, 목리를 부리는 방법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결국 헌재에서 결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네. 이게 가장 신속하고 뒤탈이 없게 문제의 결론이 나지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헌재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움직여주길 기대하는 수밖에 없고 나머지 가처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재판부가 맞느냐가 중요한 문제지. 이 부분은. 왜냐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거든. 또 한 번 사법부가 이후에 정권의 향방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가 만들어지잖아요. 일단 재판부가 상당히 중요하죠.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네. 탄핵하고 최상목도 탄핵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상목은 당연히 탄핵해야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그러면 국힘 주자들이 만약에 한덕수의 탄핵 이러면서 한덕수가 만약에 국힘 대선의 경쟁자가 되는 걸 좋아할까? 겁나 싫어하겠죠. 예, 그건 아닐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저들에게 있어서의 공을 저들에게 던져가지고 지들끼리 한번 붙어서 싸워보라고 하라고. 솔직히 한덕수가 대통령 후보 된다고 해서 무섭을 게 뭐가 있어. 전혀 무섭. 자기가 그냥 그 안에서 갑대는 것 빼고는 사실 아무런 것도 없거든. 그러니까 차후 잘 해봐야 차후 국민의힘 당권 잡고 예. 계속 의전 받는 거 정도겠죠. 본인 그거 영달을 위해서. 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에서 아까 고민하시는 분들인데 저는 넘지 않는 게 물론 넘지 않아서 결정 내려야 되고 만약에 넘는다고 하더라도 과반이거든요. 과반. 네. 7인이 결정 내릴 수 있고 과반이면 4예요. 네. 4대 3 결정 낼 수 있어. 네.